이번 시간에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저기를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이 많잖아요. 사실 뭐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이게 군대에 관심이 많잖아요. 군대 관심이 많고 뭐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군대 뭐 상황이나 이것들 관심이 많잖아요. 물론 사만 좀 터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지금 그게 뭐 에너지 저게 자원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자원 가격이 좀 뛰어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가 진짜 많이 오른 게 사실 그 저 전쟁도 하나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영향도 확실히 큽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많아요. 그게 다 적어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저 보면서도 느낀 게 많잖아. 뭐냐면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 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지금 우리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서로 뭐 이거 지금 뭐 합동훈련 우리 남한 쪽 한미 합동훈련 해서 하고 북한도 뭐 한 번씩 뭐 군사 훈련하면서 서로 힘겨루기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체제 경쟁이나지 군사력 경쟁, 군비 경쟁, 힘겨루기 이런 게 티가 나는데요. 그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그것도 한 시간 다 우리하고 시사하는 게 크다 말이야. 우리한테도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큰데,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병의 중요성을 한 번씩 딱 우리가 느끼는 거다. 보병의 중요성.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이제 보병이 뭐냐면 자꾸 이제 이게 보병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거든. 옛날에는 거의 보병이 절대적이었다. 보병이. 근데 이게 뭡니까? 현대에서 제가 이제 시대가 변하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무기가 많이 개발되고 기계라든지 무기, 탱크라든지 비행기, 전투기, 군함 이런 식으로 막 대포 뭐 이렇게 그만큼 보병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것뿐이지 이제 뭐 줄고 기계 쪽으로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기계화 쪽으로 이제 많이 갔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 보병은 확실히 그 역할은 확실히 전쟁에서 절대 안 없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저 보도 느끼지만 아무리 기계가 그 전쟁의 대세를 결정하지 몰라도 그 보병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병이 뭡니까? 끝내지 않으면 뭐 보병의 역할이 중요한 게 왜냐면 보병이 그 잔당도 소탕하고 깃발 꽂고 완전 끝내지 않으면 사실 그 전쟁이 끝날 게 아니더만. 보병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옛날 전원책 그 변호사도 옛날 한번 그 얘기 했거든요. 실제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다. 다음은 전쟁 나면 땅 점령하고 고지 점령하는 것 자체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다. 결국 보병이 한다. 맞다. 그거 맞단 말이야. 보병이 맞다고.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거 맞다고. 아무리 기계로 이거 다 때려 부고 없다 하더라도 마무리는 무조건 육군 땅계 보병이 하면서 맞죠. 그 안에 잔나는 소탕하고 이제 끝났다. 깃발 꽂고 끝났다. 이래 돼야지 완전히 끝나는 거지. 그 자체가 뭡니까? 끝난 게 아니단 말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확실히 장비라든지 기계 쪽은 뭐 장비라든지 뭐 이렇게 개까지 대칭 전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탱크라든지 뭐 군함, 뭐 비행기 이런 것 자체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낮지만 뭡니까? 지금 문제가 보병으로서 우크라이나 그 보병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완전 잔당들로 소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끝이 안 나는 거단 말이야. 그게 문제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병의 역할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병이란 뭡니까? 보병의 역할은 여전히 역할은 중요하고 뭡니까? 현대전에서 육군 보병의 역할은 확실히 역할이 안 없어지고 또 동시에 뭡니까? 군대 육군 보병, 그러니까 육군의 보병 훈련을 확실히 소리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맞단 말이야. 절대. 그러니까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뭐 이제 단추 전쟁이다. 탱크나 뭐 전투기 헬기들은 이렇게 그냥 대포 이렇게 기계들이 뭐 이제 전쟁한다. 물론 기계도 전쟁하긴 하죠. 결국 그건 근데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전 세계 뭐 각 나라들이 군대 육군 보병 훈련을 소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실 그런 거거든요. 월남전이나 뭐 이라크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얼마 전에 재작년에 끝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아프간 전쟁 저도 받으면 뭐 아무리 기계로 때려 부고 하더라도 밀리면 그 베트콩도 숨어 있다는 뭡니까? 아프간 사람 탈레반 아프간의 탈레반들 산에 숨어가고 그 직접 가 정리 안 하면 끝난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뭐 기계가 이제 대세를 결정하지 몰라도 그 보병의 역할 무조건 마무리 보병이다. 그러니까 보병의 역할을
확실히 무시하면 안 되고 깜깜하면 안 되는 게 그것도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확실히 좀 대군의 영역을 유지해야 된다. 왜? 우리나라 북한이 아시도 100만 원 넘게 그 100만 원 넘게 넘는 이 대군을 보유하기 때문에 물론 군대 수로 이제 뭡니까 군대 수로 전쟁하는 시대는 지났거단 말이야. 하지만 군대 수 군인 쪽수가 무시 못할 그분은 무시 못합니다. 군대 쪽수가 너무 차이 나버리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도 한 40만 정도 대군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건 맞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전인책 교수가 뭐 군인 출신이라서 그때 말을 잘하던데 그건 맞습니다. 그건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병의 역할이 확실히 그 보병의 역할은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서 보병의 역할이 줄었다는 그 뭐지 아직도 핵심적인 보병을 하기 때문에 그 보병의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계가 아무리 때리 뿌고 뭐 다 박살나고 심지어 핵폭탄이 뭐 터뜨려가지고 뭐 완전 다 없다 하더라도 거기가 보병이 깃발 끄고 거기 지키고 있어야 끝나는 거지. 맞아요. 그 잔당 소통을 지키고 있어 끝나는 거지. 뭐 그냥 솔직히 말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보병 역할이 확실히 크단 말이야. 여러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프간 전쟁도 그렇고 좀 뭡니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봐도 사실 보병의 보병의 훈련도나 숙련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병의 훈련, 육군 땅개들 보병의 훈련을 확실히 무시하면 안 된다.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것도 확실하게 여기에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로봇가 내가 봐서 미래 로봇들이 전쟁한다 한다도 그 보병은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져. 보병은 절대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병은 우리가 아다시피 인류 역사상 보병의 비중이 줄어도 뭡니까? 기계들이 막 전쟁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보병의 역할이 기계의 역할이 늘고 보병의 역할이 준다 하더라도 결국 보병의 역할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보병의 역할은 엄연히 중요합니다. 역할이 줄었다는 것 뿐이지 그 전쟁에 있어서 보병의 역할은 확실히 그건 확실히 훈련이 계속돼야 된다. 그것도 확실히 이거 느끼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확실히 이게 뭡니까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 확실히 느끼거든요. 그게 우크라이나도 그 조사를 해봤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징병제 하다가 징병제 했다가 징병제 폐지하고 지원제 갔다가 뭡니까 저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때쯤에 이제 약간 내전이 좀 있어요. 그때부터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징병제였다가 잠시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제 바꿨다가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 그 러시아하고 마차 있을 때 그때 이제 뭡니까 그 칠러 그쪽 반군들하고 이렇게 내전이 났을 때 그때 보니까 다시 징병제가 다시 부활했다고 알고 있어.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제 전시되고 나서 그 후로 징병제하고 예비군 총 동원령 해가지고 이제 예비군까지 동원돼가지고 이제 징병제하고 심지어 여성들까지 이제 전쟁에 나서 전쟁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징병제 절대 폐지하면 안 되네. 우리나라 현재 상태는 절대 징병제 폐지할 수 없어요. 뭐 지원제라고 하자. 우리가 못 먹는 사람들 뭐 전원책 교수도 그 얘기 했거든. 맞다. 그게 사실 전원 교수가 틀린 말 아니야. 그 사람 말하고 틀린 말 안 했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알자. 이 사람이 진짜 좀 군대 아는 사람 같으면 진짜 대도 안 하고 못 모으는 게 큰 소리 떵떵 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느끼잖아.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못 모으는 게 큰 소리 떵떵 치는 게 떵떵 치는 건지 이게 사실 보이거든요. 사실 전원책 교수 사실 맞단 말이야. 우리나라 40만 정도 필요하고 군을 현대하면 10만이 된다. 뭐 군을 현대하면 20만이 된다. 이거 말도 되도 않은 소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40만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이제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고지전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전쟁 사병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징병제가 우리가 풀이한 게 아까 말했죠. 북한이 100만이 넘는 그 대군을 유지하고 이미 여성들도 2015년부터 여성들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 대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비군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몇백만이에요. 정확하게 전시대만 나온 예비군이 분명히 몇백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1000만 넘게 이제 분명히 전시대만 1000만이 넘게 막 국민의 반 정도 아니면 최대 많은 만 3분의 2 정도가 뭐 거의 뭐 전시에 다 동원된답니다. 그리고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알고 2,000만에서 2,500만 그 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확실히 징병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자체는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 45만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비군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비군 지금 예비군이 한 300만 정도 되거든요. 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뭐 예비군 예비군이라니까 훈련 받을 때 깽판 지고 이러니까 예비군도 무시하는 거 아니다. 예비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전쟁 나면 그만 제대로 하고 확실히 일반 현역병 한 80% 정도 영향을 받을 걸 믿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비군과 제식 한번 해봤는데
와 사람 재심 마착 하더라고. 와 그 진짜 순식간에 마착 하더라고 사람들이. 좀 무서워도 놀랐거든요. 그때 담당 그 훈련소 그 예비군 훈련소 소장도 뭐 그러냐 하더란 말이에요. 와 여러분 멋있다. 순식간에 사관생도로 변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에 정말 멋있다. 제가 예비군을 했을 때 말이야. 한 20년 전에 예비군을 했을 때 그 얘기 하더란 말이야. 예비군은 무시 못합니다. 예비군 무시 못해요. 예비군한테 조금만 이제 가르치면 다시 이제 전쟁하고. 요런 아주 LA 폭격 때도 뭡니까 그 한국 교민들이 뭡니까 흑인들하고 대항하고 싸울 때 군대 바로 교민들끼리 군대 바로 조직해가지고 뭡니까 진지 구축하고 진지 구축하고 총으로 사격하고 대열 맞추고 이런 거 보면 좀 미국 사람들이 놀랐다대. 아 저희 사람들은 총기 소유를 잘 못해 총을 잘 못 쏘는 거 알고 있는데 아 군대를 다 갔다 와서 하는데 군대처럼 이게 바로 바뀌는 이 교민들이 전 군대처럼 바뀌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군대 생활 했다고 보람인다. 이런 식으로 좀 놀랐다고 하지. 미국 사람들이 보면. 그 맞아요. 예비군들 무시 못하는 게 그 자체 맞다고. 예비군 300만 확실히 그걸 관가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무시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직면전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시대가 지나더라도 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좀 보면 지금 좀 이제 지나고는 한 여성 진배들 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 나오게 됐어요. 한 5년이나 빠르면 5년, 지금 10년 뒤에 이제 여성 진배들 말도 나오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스라엘이나 북한처럼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나 지금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남자만 가지고 대군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군대 가야 된단 말이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오거든요. 그것도 맞단 말이야. 대군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보병의 역할이 지금 많이 커진 거, 아직도 보병의 역할은 아직 무시 못해. 절대 보병의 역할은 중요하고, 보병의 역할은 얼마나 있어야 됩니다. 보병의 역할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징병제를 확실히 지금 폐지하면 안 된다. 그 자체도 확실히 느끼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또 뭡니까? 아까 전에 좀 말을 추가를 못 했는데, 이제. 징병제 계속 유지하고 또 징병제 유지하면서 보병을 확실히 보충을 해야죠. 보병 역할도 있기 때문에 보병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보병을 확실히 보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징병제 확실히 맞아. 징병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맞아.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기계가 확실히 탱크나 비행기 이런 것 자체도 지금도 확실히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전쟁이면 그게 당날 대세로는 결정한 건 그것도 사실은 근데 요새 그 탱크의 비중도 많이 줄어든 게 요새 같은 대전차 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대전차 포라든지 대전차 화기 무기들을 많이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전차들을 장갑차나 전차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보면서 드론도 마찬가지야. 드론 아죠. 이렇게 기계 군사용으로 이게 떠다니는 거. 조종이나 드론도 일반 드론 아실 겁니다. 군사에 떤다. 그래 폭탄이나 이렇게 정찰도 다 하고 이제 폭탄 터뜨려가지고 폭탄 터뜨려 탱크도 뿌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새 또 전투기도 이렇게 미사일로 쏘는 휴대용 미사일로 쏘는 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요새 그러니까 기계의 그 비중도 전차나 이게 특히 전차의 비중이 전차나 장갑차의 비중이 물론 그것도 전차의 그 전쟁에서 전차 탱크의 비중이 확실히 있긴 있는데 역할이 확실히 있는데 그 역할이 좀 옛날부터 안 좋아진 게 좀 사실이야 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전차가 탱크의 탱크나 장갑차의 그 활이 압도적인데 뭡니까? 그 힘을 못 쓰는 게 뭡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서방으로서도 대전차 화기들을 많이 원조를 받은 모습 뭡니까? 그게 대전차가 전차 탱크들이 완전 무력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명심해야 돼. 그 탱크가 역할이 좀 많이 무력화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탱크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이 이긴다. 좋은 탱크 가지고 있어도 전쟁인데 이거는 아니단 말이야. 이번에 러시아 같은 거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것도 확실히 나왔단 말이야. 이번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머니 좀 생각의 문제단 말이야. 생각의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도 맞죠. 북한도 전쟁할 때 북한은 무시 못하는 게 우리나라가 비행기나 탱크 같은 걸 하기 장비 좋은 게 훨씬 많다. 있다지만 그거 모르는 게 모릅니다. 그것도 전쟁 막상에 모른단 말이야. 북한도 대전차 장비라든지 지대공 미사일 그렇지. 그리고 다 어머니 다 존재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도 다 어머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머니 좀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요 세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또 뭡니까? 이번 사건 통해서 확실히 또 나오잖아요. 북한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한테 구소련한테 독립할 때 옛날 과거 소련의 핵무기들을 좀 어느 정도 넘겨받았다고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합의가 됐든 합의될 때 무슨 조건을 합의된지는 들었는데 지금 까먹어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무슨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핵을 다 폐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폐기를 안 했으면 당연히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함부로 못 했을 거단 말이야. 근데 뭡니까? 핵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핵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비대칭 전의 핵심으로서 뭡니까? 대칭 전력의 그 격차를 한순간에 이게
줄여버릴 수 있는 그 핵의 장점이 그런 겁니다. 핵의 장점, 핵폭탄의 장점이 그런 거단 말이야. 그때 우리나라한테 지금 북한도 같은 경우에 대칭 전력이 사실 객관적으로 이제 밀리잖아. 지금 객관적인 자료로는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많이 하기 위해서 지구단은 또 돈도 없기 때문에 나라가 못 살고 돈도 없기 때문에 이제 대칭 전력을 많이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비대칭 전력 핵 쪽으로 간다면 핵이나 비대칭 전력 화학무기나 이제 뭐 이게 방사정포 이게 이런 식으로 비대칭 쪽으로 바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비대칭 쪽으로 갔는데 그 비대칭의 핵심적인 그 두 개가 미사일하고 핵인데 뭡니까? 그 미사일 핵으로서 대칭 전력의 격차를 한 번에 줄여버릴 수 있는 그게 뭔가 핵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사태를 보면서 느끼지만 핵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같은 포기하기도 맞아요. 이거 나왔죠. 답이 나왔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확실한 건 뭐 핵 절대 포기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맞단 말이야. 러시아가 핵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이번에 나왔다가 이거 나왔어요. 그 뭐 핵 협상하자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안 돼, 포기 안 한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도 뭐 지금 그 핵을 또 북한 핵에 대항해서 뭐 지금 뭡니까 뭐라노 핵을 미국의 핵을 옛날에도 뭐 90년대 이전에 뭐 미국에 들고 온 핵이 있었다면 그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전술핵 그래. 미국에서 우리가 핵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미국의 핵포탄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술핵 배치 지금 다시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 북한 같은 핵포탄을 또 만드니까 이제 우리도 전술핵 쪽으로 이게 지금 말이 나온 게 이게 맞단 말이야. 우리가 맞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핵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핵폭탄을 들고 와가 전술핵을 배치하자. 지금 그것도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단 말이야. 그 부분 하면 좀 생각의 문제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러시아의 그 패권에 대해서 좀 이게 문제 생기는 맞단 말이야.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에서 져버리면 러시아 패권에 대해서 문제 생기고 또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회의나 뭐 평가가 좀 이렇게 절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맞단 말이야. 우리가 운동하신 분들 알게 돼요.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뭐든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사람이 이제 뭐 인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이나 말만 뜨면 뭐 객관적인 지표라지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과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무슨 단이다 뭐 킥보식 몇 년 했다 뭐 태권도 4단이다 이래도 시합 뛰어봐야 돼. 시합 뛰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지. 그냥 뭐 단이라 해서 그냥 인정 안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가장 큰 시합을 통해서 운동 같은 경기나 시합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마찬가지야. 전쟁으로서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이제 질버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을 못 해버리면 러시아 세계 2위의 뭐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못 해버리면 이제 개방시당하면서 러시아의 패권이라든지 러시아의 어떤 그 이미지가 그 강한 군대의 그 이미지가 확실히 망쳐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푸틴이 제일 우려한 게 그럴 겁니다.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머리 쪽 골머리 안 할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는 아마 이런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좀 생각할 문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뭐 월남전 나고도 옛날 잘하고 그게 뭐냐면 실전 경험도 쌓는 거 있지만 월남전 같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전력을 한번 증명을 해보자. 실전에서 우리나라 한국군이 어떤 역할하고 얼마나 그 역량을 발휘하는지 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얼마 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도 한다면 우리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고 이제 얼마큼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운동도 시합을 뛰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있단 말이에요. 아시거든요. 그래 맞아요. 아무튼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그 교훈 찾는 게 지금 많단 말이야. 그 부분에서 사실 좀 진지하게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이상입니다.